미술이 대수가 굶어 죽기 딱 좋은 직장이고 막 그냥 앉아서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어서 오세요. 그림 그리는 작가 박재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 이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막 좀 러프하고 빨리빨리 그리려고 그랬는데 또 그리다 보니까는 또 굉장히 디테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손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희 멀티미디어과를 오게 됐는지, 또 저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못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저는 입시 미술을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좀 속편했던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였어요. 중학교 시기에는 왜냐면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장래가 되게 불투명했었던 시기니까 뭐 그래픽 디자인 이게 굉장히 나한테 맞는 적성일까? 그리고 그분들 하시는 또 여러 가지 작업 그런 거를 보니까 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막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지?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막 아무튼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으면 이제 고등학교 시기는 저한테는 그런 고민 해결은 정말 미술학원 가니까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미술학원 원장님이 뭐 같이 상담 같은 거를 막 하면은 아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뭐 여기서 학원에서 기초적인 거를 조금 배우다가 대학교 가면은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수업 듣고 2, 3, 4학년 때 이런 수업을 들으니까 또 교수님이 또 그런 그쪽 계열에 또 굉장히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취직하는 데 또 많이 이렇게 이어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아무튼. 근데 그거를 저는 진짠 줄 알고 막 이렇게 믿고 넘어가니까 그때 좀 안심이 됐죠. 그래서 그냥 나는 이 미술하고만 믿고 열심히 달려가면은 분명 좋은 성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물론 저는 이 멀티미디어 학과도 저는 입시 미술을 통해서 저는 들어갔어요. 입시 미술 학원을 저는 뭐 가라 마라 이거는 저는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저처럼 조금 뭔가 주변에 막 고민 고민 같은 거를 함께 공유할 사람도 없고 그런 커뮤니티가 없으면 굉장히 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가냐 마냐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뭐 비용도 비용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학원이 작든 크든 그냥 혼자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미술하는 친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저는 남자 고등학교가 나와서 전교에 4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4명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자들이 모임이 어떤 한 고등학교에 4명밖에 없으면 또 다른 고등학교는 뭐 많아봤자 2명, 3명, 뭐 5명 이렇게 있으니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미술학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학원에서 또 여러 고등학교 친구를 또 알아가면서 같이 미술을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뭐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미술 지식이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뭐 사람은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작가가 있고 또 어떤 참고 작품이 있고 뭐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지 않는 많은 지식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학원 가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미술학원을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과의 협력과 이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한다 그러면 뭐 안 그러신 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꼭 그냥 야, 너는 학교에서 네 친구들은 이렇게 남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네 뭐 미술학원을 가면은 이 여기 남아서 고생한 친구들은 뭐냐. 이런 입장의 선생님들도 있고 약간 좀 미술이
뭐 "대수가 뭐 굶어 죽기 딱 좋은 직장이고 막 그냥 앉아서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예체능 하면 좀 노는 줄 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저희 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선생님은 진짜 이해심이 많으셨어요. 미술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정말 야자를 그냥 아예 빼주셨어요. 그냥 예. 뭐 미술학원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 그래. 갔다 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좋게 좋게 넘어가 주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때는 이 미술하는 데 굉장히 큰 지장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3 학년 올라가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별난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 고3 은 인제 제가 본격적으로 인제 미술대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했던 시기고, 그러면은 더 열심히 그냥 학원 가서 그림 그리고, 학원 가서 그림을 그리니까 학교에서 입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잘 쪼개 가지고 입시 공부까지 해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너무 힘들게 하신 분이 고등학교 3 학년 선생님이셨어요. 왜냐면 미술학원 가야 돼 가지고 야자 이런 걸 빼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교무실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야, 니는 애들이 힘들게 남아서 야자하는데 미술한다고 니가 야자를 빠져버리면 학교 분위기가 어떻겠냐고. 야자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야자면 저는 미술 입시를 어디서 준비하냐고요. 그때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그까지는 괜찮았으면 참을만 했었는데, 더 싫은 거는 미술 입시가 수학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 공부를 미술 입시가 수학을 안 보잖아요. 수학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수학을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손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는 물론 이 대학 이 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고등학교 1 학년 넘어오면서 수학을 아예 손을 놨어요. 손을 놓으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미적분? 뭐 그거는 뭐 몰라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뭐 매달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든 인제 뭐 교육청 주관에서의 모의고사든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전 영역의 오답풀이를 하는 게 매달 숙제였어요. 고3 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를 아침 7시 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영어 듣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10분 쉬거나 좀 나한테 필요 없는 영역의 교과목들은 그 시간을 빌려 가지고 그냥 영어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다 듣고 한 6시 쯤에 인제 미술학원 가기 시작을 해서 밤 10시 까지 그림 그리고 집에 오면은 한 10시 반쯤 돼요. 그러면은 10시 반부터 해서 11시 까지 좀 쉬다가 새벽 3시 까지 공부하고, 또 미술학원에서 또 숙제를 내줘요. 예. 그 숙제 다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막 수리영역 오답 노트 풀어라 그러고. 그러니깐 이게 정말 선생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 만나는 게. 또 담임 선생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입시 미술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갓 대학 들어온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새 뭐 미술 입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똑같아요. 그냥 학원 그 발상과 전환, 뭐 사고의 전환, 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 때도 똑같았어요. 이 패턴대로 그려라 하면은 그 패턴대로 꼭 그려야 되고, 뭐 어느 대학교에서는 이 패턴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한다. 마치 무슨 외국어 그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를 풀 때 시간 타이머 딱 재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 주제가 좀 뭐 그거예요. 예로 들어서 뭐 이런 머그컵 같은 사진 한 장을 딱 주고, 이 머그컵을 이용해서 뭐 사랑과 전쟁을 표현하시오. 아니면은 뭐 소화기를 이용해서 뭐 모성애를 표현하시오. 정말 뜬금없는 소재를 가지고 뜬금없는 주제를 같이 부합해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그거 주제를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3시간이었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체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얼마나 못 그렸겠어요. 그러다가 인제
진짜 미친 듯이 그림 그리고 미친 듯이 작가 찾고 미친 듯이 뭐 레퍼런스 찾고 이미지 찾고 이거대로 따라 그려보고 막 여러 가지로 다 해본 결과 아직도 기억나는 게 9월 달에 그 타이어 사진을 가져놓고 따뜻함을 표현할 시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냥 어떻게 그렸냐면 포스터 물감을 좀 진하게 쓰고 거기에 이제 펜 묘사를 미친 듯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포스터 물감을 그냥 단색으로 쓰기는 좀 그래가지고 화이트 좀 섞은 포스터 물감으로 진하게 그냥 깔끔하게 해서 선 따고 거기 그 선 딴 거 그 안에 이제 막 스케치 미친 듯이 하고 약간 그런 그림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굉장히 주제랑도 부합이 잘 맞았고 선생님한테 진짜 칭찬 그때 처음 받았어요. 진짜 야 이제 네가 이제 그림체 찾았구나 이런 식으로 막 칭찬받고 막 애들도 제 그림 찍어가고 그게 굉장히 영광이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왜 시험 다 끝나면 애들 그림 그려놓은 거를 쫙 어디 붙여놔요. 은색 칠판에 붙여놓고 막 선생님이 막 누가 잘 그렸는지 뭐 이런 거 막 하나하나 그런 작품 같은 거 지적하면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막 뭐가 이상하고 뭐 어떤 거 부족하고 그런 걸 다 설명을 하는데 잘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애들이 거기 사진을 다 찍죠.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애들이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막 잘 그렸다면서 막 참고하고 싶다면서 사진 찍고 그때 처음으로 막 그때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제가 다녔던 지방에서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수능 끝나자마자 서울 바로 올라가서 학원 등록하고 진짜 비싼 거액의 그 돈을 그것도 엄마 보험금이었어요. 이제 학원에 그 엄청 죄책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그걸로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아무튼 거기서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니까 전국 각지에서도 그 학원에도 오기도 하고 또 서울 애들이 또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뭐 그건 편협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되게 잘 그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아무튼 저희 학원에서는 애들이 되게 그림이 잘 그렸어요. 그 서울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 막 애들 그림 그리는 거에 또 비교당하고 막 지방에서 올랐다고 조금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그림을 못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아침 9시까지 하고 나서 저녁 10시 반까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렸는데 학원이 홍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막 홍대 나가보면 뭐 애들 뭐 수능 끝났다고 뭐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러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나는 앞치마 입고 막 그 저녁 먹으러 홍대 거리를 막 이렇게 배회하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그림이 안 그려지고 더 강압적인 분위기니까 더 자유롭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래서 정시 가군 나군 대학교가 다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고 이제 대망의 다군이 저희 학교인데 저희 학교 칠 때는 이상하게 서울이 더 이상 있기가 싫었어요. 다군은 진짜 내가 그냥 알아서 그림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야겠다. 이제 집에서 미친 듯이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 막 중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가수가 나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수 나얼 씨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잖아요. 이상하게 정시 다군 준비할 때 나얼 그림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근데 그거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꼭 나얼 그림체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막 그 나얼 그림 보고 막 이렇게 따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잡혔어요. 나얼 그림체가. 그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나얼 그림체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 시험을 보게 됐는데 웬걸 이때까지 연습했던 거는 다 그거였어요. 그냥 뭐 연필깎이를 이용해서 웃음과 뭐 행복을 표현하시오. 뭐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뭐 미래의 도시를 디자인하시오. 뭐 그런 주제가 다였거든요. 저희 학교
정식 미술 주제는 정말 특이했어요. 그냥 무슨 주제였더라?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 4학년 때 그 저희 주임 교수님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프랑스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프랑스 영화를 내가 시험 문제를 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험 냈더라? 아, 그래, 니네 고등학교 때 정시 때 이거 시험 문제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그 프랑스 영화의 줄거리랑 어떤 그런 한 부분의 묘사를 발췌해가지고 장문의 글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한 상황 묘사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뭐 뭐를 이용해서 뭐를 표현해라 이거를 계속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 좀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거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손이 가는 느낌대로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나의 그림체를 가지고. 네. 그때 막, 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다시 그려봐라 해도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때 그림 그린 게 정말 인생 그림이었어요. 진짜. 그냥 정말 제 머릿속에 있겠죠. 그 그림 그린 걸 뭐, 어디 못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데,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했었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저희 학교 시험 친다고 그림을 그릴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압축돼서 예,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딱 나오는 느낌. 예, 그냥 더 오글거리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정말 막 60년 동안 스시를 막 미친 듯이 배운 스시 장인이 정말 자기의 그런 진한 역사가 다 담겨 있는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초밥 하나를 딱 내놓는 그 느낌. 그 사람의 그 초밥에 대한 역사, 가치관, 예술관 다 담겨 있는 진짜 그런 느낌의 그림을 정말 딱 그렸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딱 시험을 치니까 이상하게 재수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아, 된다면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막 좀 빨리 얘기를 해주지. 왜 이렇게 질질 끄냐, 불안하게. 약간 이런 마인드였지. 막,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하겠다, 이 생각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대학교를 왠지 갈 것 같으니까 헬스장 끊었어요. 이때까지 고3 때 쪘던 살을 다 빼려고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이제 잠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엄마가 먼저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엄마가, 야, 뭐 안 오니? 해가지고, 엄마가 잔다 이러니까. 아휴, 거기서 잔다니까. 엄마 나 어떻게 됐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보면 좀 재수가 없어. 그래서 나 말고 좀 엄마가 보면은 좀 그래도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보고 좀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나서 이제 연락을 주신 상황이에요. 전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마인드는 뭐, 아, 그래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힘든 고3 생활을 겪었는데 대학 가는 게 이상하지. 그래 재수해서 또 좋은 데 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 뭐 알겠어. 엄마 재수해서 미안. 어떻게 돈도 없는데 재수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려는 딱 그 순간에 엄마가 아니다. 이 대학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명적으로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그 아직까지도 눈에 선해요. 진짜 7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학교 시험 치려고 엄마가 새벽같이 저희 지역에서 저희 학교 지역까지 이렇게 새벽에 운전해서 그 갔던 그 시간이 다 기억이 나요. 그 시험 치고 나서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 노을 딱 졌을 때 저 시험 치고 있을 동안 엄마도 이렇게 학교 돌아다니셨는데 엄마가 학교 돌아다니니까 학교가 너무 좋다. 너도 이 학교 다니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집에 가는 그 모습이 7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앞이 선해요. 그 노을진 모습과 엄마가 아침 새벽같이 저를 왔다 갔다 바래줘 줬던 그 모습 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게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연이 있고 필연이 있고 그냥 다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만나야지 만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라는 공간에 오게 됐고 뭐 이 공간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딱 왔을 때 저희 첫 친구이자 지금 편집자이신 분, 제 친구를 정말 그때 처음 만났고요. 지금까지도 되게 친하고 저는 되게 친하게 생각하는데 편집자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정말 저는 편집자님을 비롯해서 다른 대학교 친구들이 정말 인생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학교에 오지 않았나. 정시 가군 나군을 떨어지고 이 학교에 오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